2026년 5월 18일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향후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군사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포리자시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전술적 요충지 스테프노히르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의 활발한 공세로 탈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영토의 소유권 변경을 넘어 지난 7개월간 이 지역에 의존해온 6만 5천 명의 러시아 군대를 작전적 고립위기로 몰아넣는 결정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테프노히르스크는 남부 전선의 핵심 물류축인 이 펀겨고 고속도로상에 위치한 정착지로 사방이 열린 평원지대인 자포리자 주 내에서 보기 드문 콘크리트 건물 구조를 갖추어 천연 요새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러시아 지도부에게 자포리자 지역의 완전한 행정적 통제는 2022년 9월 합병선언 이후 군사적 논리를 넘어선 정치적 집착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면적인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말부터 자포리자시를 향한 대규모 진격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정예부대인 제7 공수사단과 제98 공수사단 등 일명 VDV로 불리는 최정예 공수군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러시아 공수군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를 받는 상징적인 군대이지만 이미 2025년 초까지 확인된 전사자만 3,162명을 넘어설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스테프노히르스크를 장악하기 위해 정예 병력을 지속적으로 밀어넣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체계적인 방어망과 첨단 드론 체계에 가로막혀 전술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테프노히르스크를 점령하기 위해 단일한 대규모 조율 공세 대신 이른바 고기 침투라 불리는 전술을 수개월간 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야간을 틈타 남쪽 카미안스케 방향에서 5명에서 10명 사이에 소규모조를 짜서 마을 안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건물의 지하실을 거점으로 삼아 아침에 사격을 개시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매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탐지되고 포병 화력으로 제압당한 뒤 돌격대에 의해 소탕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탐지, 제압, 소탕, 재보충으로 이어지는 정밀한 방어 루프를 가동하여 러시아군의 소규모 침투 시도를 통제된 매복 작전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산하 아르탄 그룹을 비롯한 가장 경험 많은 특수부대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전파방해와 전자전 방어 대책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광케이블 제어 FPV 드론이었습니다. 기존의 무선 제어 드론과 달리 지형 지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이 시스템은 드론의 표적 탐지부터 치명적인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단축시켰습니다. 전술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던 중 마침내 5월 18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특수부대 아르타는 인접부대들과의 협동작전을 통해 기습적인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항공 정찰과 정밀 화력 타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모든 건물의 잔적을 소탕하고 부비 트랩을 제거하며 러시아군을 스테프노히르스크 밖으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확인된 영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들이 그동안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표시되었던 이엘보고 고속도로 교차로와 마을 중심부까지 진격하여 전선을 안정화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차로의 화력 통제권이 확대되면서 전방 물류기지를 구축하려던 러시아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최전방 25km 이내 구역은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타격당하는 드론 킬존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최첨단 광케이블 드론의 사거리는 2025년 4월 10to 20km 수준에서 2026년 초 최대 40km까지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전방 사상자의 최대 80%가 FPV 드론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 속에 러시아는 VDV 공수부대와 태평양 함대 해병대, 스페츠나츠 등 정예 병력을 투입하고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역시 자신들의 정교한 전자전 시스템이 광 케이블 드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멜리토폴 마리우폴 고속도로가 상시 감시당해 보급 트럭들이 정기적으로 타격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2026년 첫 4개월 동안 약 13만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특히 3월과 4월 2달 동안에만 7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도네츠크 전선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을 소실하면서 겨우 53제곱킬로미터를 전진하는 데 그친 수치는 이들의 작전 효율성이 파괴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스테프노히르스크의 상실은 자포리자 전선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부 보급의 중추인 남부 육로 회랑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가장 의존하는 M14 고속도로는 마리우폴, 베르덴스크,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반도와 남부 점령지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선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국가방위군 제1아조우 연합군단은 지난 5월 8일 전선에서 105km 떨어진 마리우폴 인근의 러시아 군사 표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제 드론 조종 위치에서 최대 160km 깊이까지 후방 보급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마리우폴 인근 사르타나의 탄약 저장 시설을 비롯해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점령지 전역의 지휘소와 수리기지, 드론 인프라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초 크림반도의 철도 교량이 크게 파손되어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등 러시아의 물류 체계는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위기 상황에서 크렘린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자포리자시에 대한 직접적인 지상 공세는 후방 보급기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고 6만 5천 명의 병력을 다른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측면 재배치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상시 드론 감시망에 노출되어 대규모 장비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유도 폭탄을 동원한 인프라 폭격은 계속되고 있으나 영토의 실질적인 통제권 확보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 내부의 인력 충원 파이프라인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2026년 3월 한 달에만 3만 5천 명의 기록적인 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러시아의 일일 신규 모집 인원은 지난해 1000도 1200명 선에서 올해 1분기 800도 1000명 수준으로 약 20%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3월 기준 평균 147만 루블의 파격적인 계약 보너스를 제시하고 대학생과 채무자들을 군 계약으로 압박하고 있음에도 군대 충원 속도는 사상자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도널드 트랩 행정부의 백악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초안을 작성한 28개 항의 평화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영토 양보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평화를 언급하면서도 공세를 지속하는 압박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정치권에서는 지난 5월 13일 미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심의 촉구 청원이 218개의 서명을 확보하여 통과되었습니다. 6월 초 표결 예정인 이 법안은 10억 달러 이상의 직접 안보 지원과 80억 달러의 차관 제공, 러시아 금융, 에너지, 광업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골자로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종합하자면 2026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고도의 드론 비대칭 전술을 통해 러시아의 양적 우위를 무력화하는 정밀한 소모전 체계를 구축했으며 러시아군은 진격도 퇴각도 하지 못한 채 물류가 고갈되는 전술적 함정에 직면해 있습니다.